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여러분에게 포토샵 자격증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짜자잔. 드디어 2주 만에 기다린 자격증이 도착했어요. 근데 제가 이 자격증을 읽어보다가 확인한 건데 자격증이 5년 안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정지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보수교육이 뭔지 하고 알아봤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포토샵에 직접 가서 보는 건 아니고 인터넷으로 PDF 파일을 준대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공부를 하고 10문제 객관식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해요. 5년이면 먼 미래긴 하지만 저는 우선 보수교육을 나중에 또 받을 생각이에요. 시험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KPC 자격이라고 검색을 하면 시험 접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도 꿀팁이 있습니다. 시험 접수 첫날에 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첫날이에요, 첫날. 왜냐면요, 집과 가까운 지역이나 제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선택지가 훨씬 많아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에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좁았어요. 저는 시험 버전이 CS6을 선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9 버전이다 보니까 시험장 폭도 훨씬 줄어들고 해서 저는 거리가 가까웠던 시험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멀리 가야 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시험 첫째 날에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의 준비 기간은 3주 정도 되었는데요. 급하게 삘 받아가지고 마지막 날에 시험 접수를 한 데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노비스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3주가 가능한 시간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준비를 하면서 3주면은 합격하기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독학이기 때문에 학원도 안 다니고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포토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펜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하나도 모르는 백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영상을 보면 좋을지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요. 저에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영상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은야스란 채널인데요. 그 중에서도 온리 GTQ만을 위한 포토샵 이 영상을 보고 연습을 했었어요. 이게 10개 정도 되거든요. 이 영상들은 시험을 위한 기본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이 기본 기능들을 모두 연습을 한 후에 기출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출문제 해설만을 위한 또 따로 영상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 영상을 처음에는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는 저 혼자 풀어본 뒤에 해설 영상을 보고 점점점 시간 단축을 해 나갔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디자스라는 채널인데요. 펜툴 완전 정복이라는 영상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 영상은 펜툴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저같이 펜툴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추천할 만한 영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지는 어디서 다운을 받아야 하느냐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기출문제는 KPC 자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출문제에 필요한 소스들하고 기출문제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열심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시험에 필요한 준비물은요. 검정 볼펜, 수험표, 신분증,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15cm 이하 자도 가져갔었어요. 근데 저는 자는 챙겨갔는데 시험장에서는 사용할 시간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 대신에 저는 그냥 감으로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위치에 놓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험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자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감점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들은 굳이 자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장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신도림 컴퓨터 학원에서 시험을 봤었고요. 11시에 시험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10시 40분에 입시 시작이었답니다. 저는 입시 시간보다도 10분 더 일찍 도착을 해서 제 고사장하고 컴퓨터 번호를 확인한 후에 휴게실이 또 있어서 휴게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고사실에 이제 들어가서는요,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감독관님께서 답안 제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시험 시작이 되면요, 중간중간에 감독관님께서 답안 저장을 하라고 안내 멘트도 해주셨고, 이제 시험 시간이 끝나니까 컴퓨터 화면이 하얀색으로 되면서 더 이상 더 만질 수 없도록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실하셔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제가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이것만큼은 꼭 연습하고 들어갔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수시로 저장하는 습관이에요.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돼 버리거나 문제가 날아가 버리면 이게 저장을 안 한 저희의 책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저장을 안 해서 모두 다 날아가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꼭 저장하는 습관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답안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에 감독관님께서 답안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정도면 되겠지 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감독관님께서 답안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긴 하셨으나 정말 딱 한 번밖에 안 알려주셨고, 제 답안이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할 시간을 따로 주시진 않았어요. 시험이 시작된 후에야 답안이 제대로 전송됐는지 확인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시간을 조금 빼앗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리 답안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갔더라면 조금은 덜 당황스럽고 불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꼭 답안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포토샵 프로그램을 초기화해서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타임에 포토샵 시험을 본 사람이 자신의 방식대로 세팅해 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을 초기화해서 나에게 편한 방식대로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요, 포토샵을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이때 좀 빨리 해야 돼요. 클릭한 다음에 재빠르게 컨트롤 알트 시프트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초기화 하겠냐고 물어보는 작은 창이 떠요. 그러면 예스를 누르면 초기화가 된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입시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입시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컴퓨터 상태가 괜찮은지도 확인해야 되고, 신분증 확인도 해야 되고, 시험에 대한 설명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 입시 시간이 되자마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입시 시간이 되자마자 저도 들어갔었거든요. 포토샵 초기화랑 세팅도 하고, 마우스 빠르기가 괜찮은지도 보고, 그리고 단축키가 잘 되는지, 키보드가 잘 눌리는지, 그리고 키보드 안 눌리는 곳이 없는지 확인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영문만 쳐지고 한글이 안 돼가지고 손을 들고 해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입시 시간에 맞춰서 꼭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어떻게 포토샵 연습을 했고,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작은 팁들도 담아 보았는데요. 저도 처음에 포토샵 준비를 했을 때 하나도 모르는 노베이스여가지고 정말 막막했었거든요.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는 포토샵 영상들이 많아서 무사히 학교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포토샵 준비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히 계세요.